네, 계속해서 목요일장 이슈를 함께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김호균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아무래도 오늘 시황부터 좀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전날과 다르게 또 굉장히 부진한 모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흐름 그리고 향후 전망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양일간 랠리 이후에 좀 관성에 따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고 어느 정도 숨고르가 필요한 장세였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하락 자체가 공포감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트럼프 풋이 두 가지가 최근에 나왔는데 한 가지는 미중 관세 협상에 대한 소식이었고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동 순방 성과 굉장히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주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 즉 순방에 참여한 기업들 그리고 관세 여파를 받지 않는 기업들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 리스크를 회피한 기업들이 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 9거래일 연속 상승의 경우에는 지수형 반등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최근에 어떤 급등 장세의 모습은 특정적인 섹터, 업종, 그리고 종목이 움직이는 장세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승의 성격이 펀더멘탈로 간다기보다는 시장이 굉장히 이제는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동에서는 좀 사실 이거는 거의 기대감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은 좀 시장의 변동 이후에 본 게임에 들어갔다. 그래서 변동성 확대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너무 이 상승에만 도취될 것이 아니라 어떤 시장의 방향 자체를 인정하되 여기서는 약간 좀 주의를 하면서 이 본 게임을 대비하자라는 어떤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이 며칠간의 상승장이 사실은 좀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바가 있고 이제부터 본 게임이다. 이제 시작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국채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물론 전날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4.47%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거든요. 또 며칠 전에 트럼프 본인이 직접 제롬 파월 의장 언급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재촉하기도 했고 또 10년물 국채 금리 말씀드렸듯이 계속 높은 수준인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증시는 어떻게 보면은 공포와 탐욕 지수가 제가 자료 갖고 왔는데 70점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에 이 공포 구간에 있었는데 이것이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시장의 투심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S&P 지수 기준으로 기존의 이 어떤 갈림길에 갈 수 있는 5,500선을 돌파해서 지금은 오히려 200일선,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이라는 200일선 위라고 할 수 있는 5,800선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요. 그런데 시장의 매크로의 핵심 지표인 10년물 금리 이 지표상으로는 약간 좀 불안함, 그러니까 환호 속의 불안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년물 금리가 4.5를 터치를 했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페드와치, 즉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FOMC 5월 FOMC 이후에 그래도 6월은 또 동결이 좀 우세했고 하지만 7월부터는 인하할 거라고 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7월도 동결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내로 따지면 한 2회 정도, 한때 5회까지 올라갔고 뭐 3.5회 정도가 평균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은 2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12월까지 예상하는 상황이라 좀 많이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특히 이번 주에 CPI 발표가 있었는데 물가 지표가 그렇게 높게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높지 않으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좀 고민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기존에 금리 인하를 원했던 거는 그 관세라는 어떤 충격 상황에서 관세가 물가를 올리는 그 측면보다도 어떻게 보면 관세 이 쇼크 자체가 불확실성이고 이 미국 내의 어떤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경기 침체로 빠질 수 있는 이 경기 침체의 우려가 더 컸다. 근데 관세 리스크가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우려 자체도 사라져서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 자체가 좀 작아진 것이 아니냐라는 일단의 해석이 있고요. 추가적인 어떤 부분은
이 달러가 약세로 간 부분, 그리고 미국채에 대한 위상이 좀 변화된 부분,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미국의 이 감세 부담, 즉 재정 지출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이제 장기 금리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 반영을 10년물 국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이물이 상승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증시는 올랐지만 금리도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이 돌고 돌아 제자리를 찾은 한 2월 한 중순의 느낌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파월 의장은 CPI 발표 직후에 파월 의장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은 CPI 발표 직후에 파월 의장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어떤 이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갈등도 조금 높아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뭐 돌고 돌아서 이제 금리 인하는 계속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 이어서 오늘 특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글로벌 관세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죠. 영국을 시작으로 또 중국은 오늘부터 또 추가적인 대화에 들어갔고 인도와도 협상의 물꼬가 계속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일단은 영국과 협상이 타결이 됐고 사인을 했죠. 그리고 중국과 협상은 뭐 타결보다는 유예에 가깝지만 내용 자체가 워낙 또 파격적이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지금 최근에 EU, 인도, 일본과의 협상이 언급이 계속 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영국과 협상, 가장 빠르게 해결된 영국과 협상을 통해서 향후 각 국가들 간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10%의 보편관세는 기본값을 갖고 간다. 이거는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려했던 품목별 관세의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조정이 가능하고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 정도는 매길 것 같다. 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이런 분위기인 거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세를 낮춘 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가로 봤을 때는 시장을 개방해라. 시장의 개방의 대가가 이제 어떤 미국에게 따르는 부분이 작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모든 국가들이 이제 기준점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인데 여기서 중국과 협상이 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 협상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가장 협상의 난제를 뒤로 두고 앞에서 협상이 진행되는데 영국은 빨리 이루어지고 뭐 그다음에 뭐 인도라든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좀 쉽게 가더라도 이후에 이제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베트남 같은 경우는 조금 난항이 예상됐거든요. 근데 중국 자체가 저렇게 빨리 좀 해결 국면을 가다 보니까 이후에 다른 나라 국가들 간의 협상 자체가 난이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그림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리고 백악관 입장에서 베센트 입장에서는 이 관세 협상은 최대한 빠르게 속전속결로 진행을 하고 이후에 다음 단계 즉 감세와 부양책으로 시장을 좀 상승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냐 하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국과의 협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비교적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네. 거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협상이 진행됐을 때마다 사실은 시장의 반응이 꽤나 다이나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협상이 말씀하신 대로 속도를 더한다면은 앞으로 이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제가 이 방송에서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략에 있어서 관세 상황이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보편 관세 10%는 부과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세 영향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전향적으로 관세 리스크가 많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관세 회피주에서 시장의 방향은 트럼프 트레이딩주로 틀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딩주가 뭐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후로 해서 움직였던 섹터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지금 매기가 가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할 것은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딩주 관련해서 중소형이나 바이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영향을 좀 받아서 이게 좀 상쇄되는 작용이 있다는 측면도 좀 고려하시고 뭐 트럼프가 뭐 리딩을 하고 있다는 표현도 하지만 실제 해당되는 기업 자체가 건실한 어떤 그 내용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해당되는 뭐 중동 이슈라든가 관세 이슈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좀 관심을 다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트럼프 트레이딩주, 트럼프가 어떤 곳을 픽했는가 약간 그것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계신 종목이나 섹터 혹시 네.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은
뭐 팔란티어라든가 뭐 테슬라의 움직임이 좋고요. 엔비디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전엔 트럼프 트레이딩 종목이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중동 순방에 있어서 약간 선봉으로 움직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목하시는 기업 위주의 어떤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거 보여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미국 내에서 어떤 이제 이 효율화 그리고 혁신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국방이라든가 뭐 의료라든가 이런 쪽에 중소 혁신주 같은 쪽도 그리고 에너지 섹터에 관련된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에너지, 국방 분야 말씀해 주셨고 특히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팔란티어 말씀해 주셨는데 팔란티어가 아무래도 최근에 이렇게 상승세를 크게 키웠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1.4% 정도의 낙폭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김호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